시작하겠습니다. 네, 227번부터 한번 보죠. 보름 몇 번이죠? 응? D번이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문제 227번 맞죠? 이거 맞죠?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게 포인트가 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논리에서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또는 be accused of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왜 포인트인가 하면은 얘 의미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냥 헷갈리게 만들 뿐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보름. 보름이는 나쁜 짓 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요? 나쁜 거죠. 보름이는 나쁜 짓 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요? 나쁜 거죠. 의미 없어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물론 얘를 요 의미를 강조해서 쓸 수 있지만은요. 오브 이하의 죄를 짓다, 오브 이하의 비난을 받다 없이도 그가 어떤 애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직접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물론 guilty of나 accuse of 있으니까 뉘앙스는 여기가 좋은 뉘앙스는 아닐 것 같죠. 그렇죠? guilty of나 accuse of니까 좋은 뉘앙스는 아닐 것 같지만 이거를 guilty of면 실제로 죄를 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런 고민하지 말고요. 어쨌든 얘는 이런 애다예요. 그렇죠? 이런 애예요. 근데 어떻게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쏘대시죠. 너무나 자주 이 짓 해서 그렇죠? 더 이상 친구들이 그를 뭐하지 않죠? 더 이상 친구들이 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름이가 쓴 게 뭐죠? 답이요? C요. D요. 그렇죠? 너무나 거짓과 허위를 많이 해서 친구들이 그를 믿지 않아요. 됐어요? D가 답이랍니다. 그렇죠? 다른 거 쓰시면 있죠? D번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와우, 압도적인데요? 내려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C번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영는 혼자예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영는 혼자입니다. 그쵸? 여러분 중에 영래의 C번이 왜 아닌지 설득할 수 있는 분이요. C번은 이겁니다. 그가 너무나 mischief는 장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쁜 짓, 해로운 짓이에요. 너무나 나쁘고 해로운 짓을 해서 그 결과 친구들이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아요. 됐어요? 이거 왜 안 돼요? 응? 보름 왜 안 되죠, C는? 그가 너무도 해악과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그 결과 친구들이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승원, 안 돼요? C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거는 승원이 개인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승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소설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하면 나쁜 짓을 자주 하는 애는 친구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예? 따라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기를 많이 치는 애들을, 그쵸? 친구들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답이 돼요? 뭐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불가능한 건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한 건 맨날 TV에서 불가능은, 그쵸? 없다. 이러는데 할 수 있다는데 불가능도 할 수 있다고. 그럼 TV 카피라이팅은 다 논리적으로는 꽝이네요.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왜 이해를, 그쵸?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해볼 수 있는 분, C. 지안. 왜요? 영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다 C를 버리고 D를 갔을까요? 고민하세요. 고민해야지 답 나옵니다. 수연. 왜요? 이게 착각이에요. 주목. 앞에 보세요. follow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그쵸? 제가 물어볼게요. 친구들이 그를 follow, 따라다니면 걔를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에? 친구들이 그를 따라다니면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어느 쪽의 느낌이 와요? 좋아하는구나 느낌이 오죠. 그렇지만 follow가 좋아하다는 의미 있어요? 제가요. 따라다니는 걸로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경찰이 도둑을 따라다니던데. 그러면 도둑이 팬이군요. 그렇죠? 도둑이 엄청난 그 경찰이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follow란 말이 왠지 like로 여겨지지만 follow의 의미는 like의 개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만약에 이게 뭡니까? mischief고, 그쵸? followed가 어떤 단어로요? 그쵸? loved나, 그쵸? like나, 이런 단어 때문에 답될 수 있어요. 근데 follow의 방향성 없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그쵸? 좋아하다는 의미랑 관련 없다고요. 그쵸? 그냥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뿐이죠. 이해가요? 우리가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따라다니지만 그거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죠? 그렇죠? follow 개념이, 그렇죠? 꼭 like의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C가 불가능합니다. 영네. 이해가요? 됐어요? 질문. 그렇지만 거짓과 허위라는 말에서는 뭡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다는 게, 그렇죠? 나오죠. 됐죠? 그 다음. (28번) 은호. 응? 에코 이렇게 잡았네요. 그쵸? 디어 델타 디어. 그럼 봅시다. while이 역접이겠죠?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파컷이 누군지 모르고 걔는 어떤 애예요? 어쨌든 그는 솔직한 애입니다. 그쵸? 파컷이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쵸? 뭐에 관해서? 파컷가 여자군요. 파커 양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뭐에 관해서? 자기가 care about, 신경 쓰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에 관해서는 솔직해요. 그러나, 그쵸? 뭐는 아니죠. 됐어요?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재밌는 게 파커 씨는 솔직합니다. 그러나 뭐는 아니죠. 그러면 솔직한 거랑 뭐는 아니죠. 이 부분이 반대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솔직한 거의 반대가 뭐죠?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숨기는 게 돼야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뭐가 돼야 돼요? 솔직한 게 돼야 돼요? 되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D 나오나요 혹시요? D 그렇게 나오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대로 헷갈리나요? 제대로 헷갈려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헷갈리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따라오는 거 헷갈리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녀는 인정을 해요. 무엇을 인정할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네요. 자기랑 반대하는 주장을 무엇을 받아들여요? when? 어떨 때? 자기가 싫어하는 의견에 무엇을 받아들이죠? they가 받는 게 뭐겠죠? 이 반대하는 주장이겠죠. 그것이 weaknesses. her own.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보여줘요. 즉,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는 거니까는 상대방의 주장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여줬을 때 무엇을 인정하죠?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줬을 때 상대방께 뭐하다는 걸 인정해요. 상대방이 강하다는 걸 인정하겠네요. 강함. 됐어요? 걔가 내가 약한 걸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강하다는 거 받아들여야겠죠. 그쵸? 됐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러면 뒤에서는 대충 validity, restraint는 아니겠죠. 은호. 그 다음에 strength 괜찮겠죠. incompatibility도 안 되겠고요. incompatibility는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specious. 제가 보기에는 validity하고 strength 중에 잡아야 되겠는데요. 됐어요? 그런데 문제 재밌네요. 그쵸? 그쵸? 왜 재밌나 하면요. 왜 문제가 재밌나 하면 잘 보세요. 만약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앞면에 와이였고 여기서 보세요. 그 여자는 어떤 애지? 몰라. 걔는 상대방이 내가 약하다는 게 드러났을 때 내 적이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 애야. 그러면 걔는 뭐하지 않은 애죠? 그렇죠. 뭐하지 않은 애요. 지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애가 아니죠. 솔직히 인정하는 애죠. 그러면 이게 다 뭐야 돼요? 솔직한 애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맹목적이지 않은 애야.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가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아 이런 애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맹목적이고 고집세고 이런 애가 아니야. 이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변덕스러운 겁니까? 변덕스럽지 않은 애요? 그렇죠? 맹신하고 광신한 애가 아니에요. 뭐가 답이겠어요? C가 답이겠죠. 그럼 답은 C예요. 그렇죠? C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냥 됐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재밌는 게 그러면 어때? 맹목적이고 고집을 부리는 애가 아닙니다. 틀린 거 알면 그렇죠? 상대방이 잘 됐다는 거, 지가 잘못된 거 알았을 때 상대방이 잘했다는 거 인정하는 그렇죠? 애입니다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while의 역접인데 굉장히 아웃스포큰한 애지만 그렇죠? 아웃스포큰한 애지만 걔는 맹목적이지 않다? 이게 어떻게 두 개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찾아보세요. 그럼 알겠어요? 이 while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만들려는 거예요. 왜 헷갈리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잘 보세요. 그죠? 그 사람은 잘 보세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쵸? 그러나, 그 사람은, 그쵸? 무슨 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친절한 거랑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요.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쵸? 모순되죠. 그쵸? 그냥 이렇게 쓰지 맙시다. 좀 더 간단하게 쓸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강조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요 구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다고요. not A 법 B요. 이거 처음 듣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직접 예문 안 들고 가는 겁니다. not A 법 B는요. 이 벗을 역접으로 잡아서 not A하고 B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뭐하고 뭐가 대립돼야 되죠? not A의 반대니까 B. 요 두 개를 대립시켜. 이게 아니라 not A가 반대가 아니라 A하고 B가 반대가 돼야 되죠. 이건 상관접속사이기 때문에 벗을 앞뒤로 대칭시키는 게 아니고 A하고 B가 그렇죠? 대립돼야 돼요. 그래서 야 나는 바보가 아니라고 똑똑하다고 그럼 여기에 바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그렇죠? 똑똑해 천재라고 임마 난 바보가 아니야 임마 천재야 이렇게 하면 바보와 천재가 역접이죠. 그런데 말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급하니까 바보가 아니라 천재 이러기 싫어요. 일단 자기도 모르게 나 누구야? 나 천재야. 바보 아니라고.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죠? 천재라고 바보 아니라고. 그럼 이때 이건 동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쓰냐면 나는 천재예요. but. 그렇죠? 다시 말해서 not 바보죠. 이래도 똑같은 게 돼요. 이때 but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but을 또 어떻게 주기도 하냐면요. 이렇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냐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나를 천재라고 맞나요? while 천재 not 바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도요. while 천재 not 바보 맞죠? 오케이. 다시 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but이요. 뭘로 돼요? while로 됩니다. 반면에 나는 뭐죠? 천재지요. 됐어요? 그럼 while이 역접이니까 이것도 성립하죠.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를 썼냐면요. 요 while이 그쵸? 앞에 나가 있는 구조예요. 그럼 저게 but이에요. 그러면 저 while절을요. 요 뒤에다 갖다 넣어버릴게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녀는 뭐가 아니라 반면에 뭐다? 이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아니라 이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잘못 본 게 뭐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봤기 때문에 그쵸? 저 while을 안 봤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대립이라고 봤는데 얘하고 얘가 대립하면 안 되는 거고, 그쵸? not A, but B니까 뭐하고 뭐가 대립해야 되죠? 얘하고 얘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솔직한 애야. 그럼 대립 나와 안 나와? 지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솔직한 애야. 어떤 게 아니라 지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는 그렇죠? 맹목적인 애가 아니라. 됐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요. 여기서 그냥 끝내서 이거에서 강함 잡고 자신의 그렇죠? 약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그렇죠? 솔직한 애, 즉 맹목적이지 않은 애라고 잡았어도 되지만은요. 요 구조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while과 not이 함께 나왔을 때 제가 맨날 강조하죠. not이라는 말과 but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같이 나오면은 나라의 법비 구조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죠? 반대로 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요. 마지막으로요. not하고 but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뭐 생각하자? 나라의 법비 구조로 바꿔서 생각하자요. 됐어요? 오케이. 질문. 문제 자체에 답 쓰는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9번. 미영 몇 번 썼어요? 미영이었나요, 이름? 김미영. 못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줬어요? 죄송합니다. 그쵸? 지금 몇 페이지부터 가르쳐줬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정혜영. A번이요. 왜 A번이라고 했죠? 이 문제는 여러분 쉬웠어요? 승원, 거기 에어컨 좀만 틀죠? 좀 답답하죠? 공기가. 껐다 켰다 하세요, 승원. 잘 보세요, 앞에요. 이 문제는 역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어떤 포인트죠? 단순화요, 단순화. 보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보고서, 그쵸? 크리오제닉 에너지 스토리지. 미치겠네. 이거 배경 지식이 딸리는데 이러고 싶어요? 아니죠. 어쨌든, 요런 저장은, 그쵸? 이런 저장은, advantage. 그쵸?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나요? 형, 뭐 느껴지죠? advantage. 그쵸? 뭐가 느껴지죠? 비교는 역접이다죠. 그쵸? 비교는 역접이다. advantage는 좀 더 유리한 거니까는 더 유리합니다. 그쵸? 유리해요. 뭐 하는데? 어떤 거 하면 수러보, 적합해요.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그쵸? 왠지 요 A라는 방법이 유리하대요. 그쵸? 왜? 무엇에나 그쵸? 적합해요. 근데 얘 regardless of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regardless of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없이 무관. 이게 뭐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관계없는 거야, 무관한 거야. 자, 저희 보고 이 OVR은 관계없고 무관하다고 얘기하니까 얘가 시킨 대로 하세요. 관계없으면 알았어 지워주면 되죠. 얘가 시키잖아요. 관계없다고. 그렇죠? 이거 관계없는 거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면 A라는 방법이 유리해. 훨씬 좋아.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랑은 무관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러한 요소랍니다. 요소요. 어떤 요소들이죠? 어쩌면 요럴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ground gas storage and pumped hydroelectric storage. 그죠? 뭘까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죠? 어떻게 잡아야 되죠? 혜영, 잡은 이유 뭐예요? 지금 제가 초안 잡아드린 거거든요. 초안? 초안 잡아드린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잡히시는 분. 병철, 잡혀요? 안 잡혀요? 이게 어렵군요. 솔직히 해석도 안 되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해보셔야죠. 보세요. 내가, 그쵸. 더 잘났어. 그쵸. 내가 더 잘났어. 그쵸? 누구보다. B보다죠. 됐어요? 이 구조를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너무 쉬우니까 이 비교는 역접이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A가 B보다 잘났다는 건데 A가 굉장히 잘하지요. 어디에서? B가 어떤 곳에서? 그죠? 못하는 곳에서 A는 잘하죠. B가 못할 때 A가 잘하죠. 이해가 무슨 말인죠? 결국은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A가 B보다 나아. 즉 B가 그렇죠. 네거티브한 분야나 B가 네거티브한 시기에 A는 포지티브해. 그러면 이것도 지금 A, B가 비교 개념인 거 알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A가 보세요. A가 어떻다? 포지티브하다. 여기까지 봤어요?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를 안 보이게 하려고 장난치고 있는데 어서부터 저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요. 저는 이게 통째로 뭘로 보여요? where로 보여요. in any blank. 그쵸? in any blank. 그쵸? 어디에서든지인데 그게 뭡니까? 그쵸? 구역의 지형이나 지질에 관계없이 그쵸? 그 다음에 factors가 얘랑 동격이죠. 그쵸?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in any blank부터 뭐랑 관계없이 여기까지가 결국 뭐죠? 여기까지 가보면은 이러한 분야에서예요. 이러한 분야에서 얘가 뛰어나다고. 근데 이러한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여기 잘 보세요. 눈치채는 분이요.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A랑 다른 B죠. 다른 저장 방법들. 됐어요? 다른 저장 방법들이죠. 그러면 다른 저장 방법들에게 좋은 아니면 나쁜 상황에서 A는 좋아요. 그러면 좋은 상황이겠어요? 나쁜 상황이겠어요? B에게 그렇죠? 좋은 상황인 곳에서 A가 좋아야 됩니까? B에게 나쁜 거에서 A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B에게 굉장히 안 좋은 요소들에서도 A는 상당히 좋아요. 이 비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무슨 단어 나와야 돼요? 네거티브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의 이 부분을 굉장히 복잡하게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요? 즉 다시 말해서 요런 요소는 바로 어떤 요소인가 하면은 그렇죠? B에게 굉장히 네거티브한 요소인데 이것과 관계없이 그렇죠? 그런 데서 얘는 어때? 모든 그런 곳에서 굉장히 포지티브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뒤에 걸 잡아보자고요. 뒤에 걸 잡으면은 네거티브한 단어가 리미트, 디터, 포워드 안 되고요. 티피파이 안 되고요. 햄플. A, B, E까지 잡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좋은 거는 말로 봤을 때 뭐예요? 얘한테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러한 요소들인 이런 것과 무관하게 모든 뭐죠? 조건이나 factors나 condition이나 이런 말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팩터나 요소나 그런 모든 요건 하에서 좋아. 근데 location, 그다음에 climate, 그다음에 surface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3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보기에는 location도 그렇고 climate도 그렇고 surface라는 단어도 그렇고 다 뭐가 돼요? 그렇죠? condition이라는 의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럼 이 중에서 뭘 택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얘가 쓴 거는 이게 지금 뭐야? 다 뭐랑 관련된 단어예요? 지형, 지질. 그렇죠? 지형이나 지질과 관련되려면은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땅에서도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뭘 안 돼요? climate는 안 되죠? 그다음에 surface는요? 어때요? 그렇죠? 왜?
여기서는 지금 지형과 지질을 얘기하는데 이거 표면인데 이게 무슨 표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지올로지하고 지오그래피를 잡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뿐이 없죠? 로케이션 뿐이 없죠. 이해 갑니까? 됐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좀 오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파악하길 원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단순화라고 그랬었죠. 단순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순화가 되는지를 느껴보라고요. A가 좋다. in 어디에서. 몰라. 근데 그거는 이런 거랑 관계없는 것들인데 이런 거랑 관계없으니까 이런 거에 관계없으니까 모든 땅에서 좋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데에서조차도 좋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은 다른 거에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쁜 거지. 그렇죠? 그럼 아까 어드베이 잡으면서 그렇죠. 부등호 관계고 비교는 역접이구나. 그 방향성 잡았으면 나올 수 있겠죠. 29번에 A요. 질문이요. 그렇죠. 까다로운 건 인정합니다. 근데 까다로운 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A번 쓰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렇죠. 제가 봐도 많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렇죠. 지오그래피, 지올로지 보고 일단은 사이트하고 로케이션 잡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나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요소들은 그렇죠. 보니까 아까 어드밴티지지만 뒤에는 그렇죠. 뭐 forward 예측하다 이거는 도저히 그렇죠. 어떻게 말을 만들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리미트 넣어보고 하니까는 어때? A번 넣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풀었는데 하나 더 가서 한번 조금 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왜? 그래야지 나머지 보기가 이제 지금 보기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나올 때 잘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볼게요. 30번. 230번. 청선. 몇 번이요? 응? B요. 이거는 독형이죠.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미국의 원주민들은 넓은 평원을 방랑하면서 그쵸? 이용합니다. 그쵸? 단지 어떻게 아끼면서 자연 자원을 이용하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만요. 그쵸? 그러니까 단지 항상 아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쓴대요. 미국 원주민들은. 마치 그가 예상하는 것 같죠. 미국 인디언은. 뭘 예상하는 것 같죠? 뭘 예상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 동안 그가 어때요? live on. 그쵸? 살 수뿐이 없어요. What he had previously conserved. 그쵸? 지가 전에 보존하고, 그쵸? 아껴 놓은 것에 의존해서 살 수뿐이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앞에 얘가 하는 게 뭐죠? 왜냐하면 그는 not blank. 이러지 않은 애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전형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230번 한번 볼게요. 뭐 이것도 역시 문제 자체가 이거 B번 쓴 분들은 되게 많죠? B번 쓴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추구하는 방식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출문제였고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이 컨셉 알고 있으면 이 기출문제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보름. 어떤 문제였었죠? 잘 보세요. 좀 힘드나요? 좀 어려우니까 힘드나요? 잘 집중하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이런 문제까지 얘기해놓고. 그렇죠? 전에 모르던 많은 재앙이, 그쵸? 최근, 그쵸? 인간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뭐 이런 문제였어요. 앞부분이. 그쵸? 전에 없던 많은 문제들이 최근 인간에 의해서 생겨나요. 그쵸?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오존층 파괴, 그쵸? 소음, 공해, 그쵸?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문제이지요? 라고 나왔어요. 됐어요? 그리고 뭐가 어려우라고 느끼겠는데 답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human, 하나는 그쵸? environmental.
됐어요? 뭐가 답일까요? A번, human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environment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3번이에요? 두 개뿐이 안 썼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A번, 그렇죠. human이라고 생각하는 분, 인간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내려보세요. 2번,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진짜로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이쪽을 썼죠.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이거 환경 문제. 그렇죠? 근데 답은 얘예요. 그럼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미친 문제, 이거 환경 문제 맞는데 이게 뭐야. 근데 잘 보세요. 논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대전제를 깔아놓고, 그쵸? 그거로부터 답을 찾으라고 하고 싶은데 얘가 안 보이게 하려고 중간에 쓸데없는 말을, 그쵸? 집어넣어 넣는 게 이게 논리가 되게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쵸? 글쎄, 물론 저 같으면은 양심적이니까는 여기다 뭡니까? 환경이란 말을 못 쓸 만한 문제를 하나만 더 써줬어도. 근데 그 기출문제는 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만 써놓고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구조가 최근에 모르는 게 인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이러이러 모르는 그러므로 어떤 문제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제를 일반화시킨다고 그러면요. 여기에 어떤 문제를 써도 그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죠?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문제도 간단하지만은요. 쭉 얘기하다가 뭐예요? 여기죠. 원주민은 아껴서 쓰고 쓸 수 있는 것만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 때려봐요. 즉, 그쵸. 원주민은 어떤 애가 아니다. 라고 때렸으면. 그쵸? 낭비하는 애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 읽고 잠시 딴 생각하게 만들려고 주저리 썼죠. 그쵸? 그것도, 마치 그가 어떤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가 전에 모았던 것을, 그쵸? 의존해서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치 이 앞부분에서 뭔가, 그쵸? 물론 여기서 잡아낼 수 있지만 어때요? 여기서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죠. 그렇죠? 이 트릭 많이 쓴다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길게 나와서도 그렇지만 짧게 나와서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됐어요? 답은 B요.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 다음 갈게요. 유라 31번 몇 번 썼죠? 31번 몇 번 썼어요? 5번 썼대요. 5번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5번 내리세요. 그 다음에 A번 쓰면 손 들어보시죠. A번이요. 그쵸. A번 쓰는 분들 다 손 들고 계세요. 번쩍 들고 계세요. 그쵸. 왜요? 벌 받아야 돼요. A번 쓴 분들은요. 그쵸. A번 쓴 분들이요. 그쵸. 저도, 그쵸. A번 쓴 분들하고 굉장히 공감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왜요? 해석해 볼게요. 리마커블의 세모 칠게요. 왜 세모 쳤는지 아시죠? 대이하가 리마커블하다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니까 의외의 내용이 대이하에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대중의 눈에 그쵸? 보이는 사람들 또 그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모방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A번 쓰신 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또 대중의 눈 속에서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를 따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A번 쓰신 분들 누가 떠오르던가요? 그쵸? 누구요? 김연아 그쵸? 좀 더 특정한 이름보다는 어떤 직종이 떠오르죠? 연예인이나 유명한 애들 떠오르죠. 그쵸? 저도 그거 떠오릅니다. 연예인. 근데 그 연예인들이에요. 그쵸? 그런 연예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조용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의외네요. 여러분 보세요. A번 쓴 학생들은요. 머릿속에요. 연예인은 원래 싸가지 없고 버릇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그쵸?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연예인인데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걔 굉장히 얌전하더라. 의외지? 왜요? 여러분 연예인은 싸가지 없어야지 그게 우린 그런 연예인을 많이 보면서 산 거죠. 남의 눈에 많이 띄는 연예인이 싸가지가 없는 게 정상이고 싸가지가 있는 게 비정상이고 리마커블 해야 됩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이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요. 남의 눈 속에서 살고 남에게 모방당하고 칭찬당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연예인이긴 하지만 꼭 연예인이어만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남의 눈에 잘 띄고 칭찬당하고 모방당하는 사람 굉장히 어때요? 대외적인 애죠. 남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애죠. 그쵸? 그런 애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의외예요. 남들에게 안 드러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의외 아니에요? 그 정의로요. 그쵸?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리타 있습니다. 말수도 적어요. 또 어때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 별거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애 아니에요. 그쵸? 흉내내지 마세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그 느낌이, 그쵸? 데크럼이냐고요. 이해가요? 그럼 뭐예요? 유라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뭐예요? humility, 겸손함. 그쵸? 저같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왜 쳐다보고 박수치고 따라하십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humility. 이해가요? 제가 아까 A번 쓰신 분들 왜 썼는지 알겠죠? 왜 손들라고 그랬는지 알겠죠? 희한해요. 연예인 오면은 낚이고요. 또 뭐 오면은 정확하게 낚여요. 어떤 단어 나오면 낚여요. 그쵸? 한국 그 학생들은요. 정치인 나오면은 정치인이 그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면 여러분요.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해서 놀랍죠? 정말 웃기게 정치인이 정치랑 무관한 말을 한 거랑 정치인이 솔직한 말을 한 거랑 어느 게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요. 정치인이 솔직하게 말했으면 놀랍대요. 왜? 우리는 솔직하지 않은 정치인. 그래서 정치인 이걸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정치인이란 말에 거짓말이라는 거는, 그죠? 그 말의 정의상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정치인을 많이 볼 뿐이고, 그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랑 관련 없는 말을 해야지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답을 뭘 써요? 정치인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놀라워. 그런 정치 못 봤는데. 그거는 경험에 의한 거라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죠? 오케이. 232번 봅니다. 양종. 몇 번? B번이요. 이 문제는 여러 번 많이 봤었죠? 기억납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의사가 느꼈어요. 뭐라고? 이런 애가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려. 그쵸? 누구에게 필요하죠? 진짜 아픈 애에게 필요한 시간을 얘가 다 써버려. 그럼 앞에 누가 나오죠? 비교와 역접이죠. 그쵸? 진짜 아픈 애가 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아픈 애가 다 써버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죠? 가짜로 아픈 애요. 됐어요? 그래서 B번의 히포콘드리액. 히포콘드리액은 우울증 환자죠. 앞에 봅니다. 양심적으로 손 드세요. 왜 우울증 환자가 가짜로 아픈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분 손 드세요. 빨리요. 없어요? 영래뿐이 없어요? 영래만 맨날 솔직하고요. 나머지는 그렇죠. 미영. 이해가요? 우울증 환자가 왜 가짜로 아픈 건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요? 왜 우울증 환자가 가짜로 아픈 거예요? 신체적으로 결합했으면 정신병자는 그러면. 여기 만약에 클렙토매니아는 도벽이거든요. 도벽? 이것도 신체적으로. 도벽광이 그쵸?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됐어요? 또요. 태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울증 환자가 가짜로 아프다는 거 이해가요? 승환 이해가요? 안 가요? 우울증 환자가 왜 가짜로 아픈 거예요? 지난달 수업 들었었나 혹시? 이번 달 처음인가요?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처음인 분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는 건데요. 히포콘드리액은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원래 히포콘드리액의 정의가요. 아프지 않은데 신경을 많이 써서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짓 환자라는 뜻이 1번 뜻이고요. 그 뜻에서 요즘의 현대의 우울증 환자까지 된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건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 우울증이 진짜 아픈 거예요? 가짜 아픈 거예요? 요즘엔 진짜 아픈 건커녕 그쵸?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른 거 암보다 더 무섭죠. 암은 치료는 하려고 그러죠. 우울증은 살벌하죠. 그렇지만 히포콘드리액이라는 우울증 환자라는 뜻의 원래 정의가 뭐다? 아프지 않은데 괜히 상상으로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 의미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야지 푼다는 겁니다. 됐죠? 양정 그거 알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우울증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느끼나요? 근데 보통 우울한 건 느끼죠? 전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누가 그러대요. 어느 여자가요. 뭐 선배는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가을 타는 게 이렇게 가을 되면 피부가 꺽꺽꺽해지고 뭐 버진 피고 막 이러는 걸 그쵸 얘기하는 건 저한테 그게 아니고 가을이 되면 왠지 울적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래서 물론 순간순간 그렇긴 하지만은 그쵸 잘 못 느끼죠. 근데 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쵸 삶의 끈을 놓을 정도로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볼게요. 33번 가봅시다. 바울 몇 번 썼죠? 몇 번이요? D번이요. 여러분 공감해요? 왜요? 갑자기 옆에 이웃나라가 무력을 증가시키는 게 우리에게 어떤 기분을 심어줬죠? 여러분 이거 D라고 쓰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D. 의외로 적네요. 그쵸? 그럼 A라고 쓰신 분. 그 다음에 B라고 쓰신 분. B요. B요. 그 다음에 C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보세요. 제가 일단 C라고 쓰면 있었나요? 보세요. 다시 갑시다. 주먹. 이웃 나라가 무력을 증가시키는 게 나를 어떻게 만들죠? 근데 A번 쓰신 분. 오, 뭐예요? 놀라워. 그쵸? 존경할게. 괜찮아요? 그쵸? 이게 물론 오의 두려움의 뜻도 있지만 이 오는 어떤 뉘앙스의 두려움이죠? 경외죠? 그쵸? 와, 그쵸? 멋있네, 존경스럽네, 그쵸? 대단하네, 두려운 존. 그건 아니죠? 그쵸? 이게 이웃나라가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면 우와, 존경스럽습니다. 이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이 말하면 존경해요. 무슨 의미가 무셔. 그쵸? 그 다음에 amazement.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웃나라가 힘을 키우면 amazement는 무슨 의미죠? 놀라움이죠. 그쵸? 와우, 놀라워. 깜짝 놀랐네. 그러면 이웃나라가 어때요? 어때요? 힘을 키운 게 예상했던 일이에요? 안 했던 일이에요? 안 했던 일이죠. 제가 보기엔 B라고 쓰면 손 들어보세요. B요. B요. B라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B요. 제가 보기에는 A는 안 돼요. A는 안 되지만은요, B는 어떻게 생각하면 B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든을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amazement가 답일 가능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단서와 포커스를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와, 깜짝이야. 놀랬잖아. 저렇게 갑자기 힘을 키우다니. 놀랬네. 갑작스러우니까요. 그쵸? 근데 참 미안한데요. amaze라는 단어는요, 원래 maze가요. 그쵸? maze가 무슨 뜻입니까? 그쵸? 예상치 않아서 놀라고, 갑작스러워서 놀라는 건 서프라이즈의 뉘앙스고요. 제가 무서워서 놀라는 건 뭐죠? appalling의 뉘앙스고요. amaze는 중간에 maze라는 단어 보여요? maze가 미로죠? 미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나가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amazement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amazement. 와, 이해가 안 가. 놀랍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 똑같은 놀라운 거지만 amazement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하게 놀라운 거예요.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이죠? 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해가 안 가. 난 놀라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라고요. 문 뒤에 숨어서 내가 들어갔는데 짜잔 하고 나타나. 그거 뭐야? 그래서 amazement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쵸? 이것도 또 뭐 appalling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surprise죠. 예상치 않은데 탁 깜짝이야. 그쵸? 갑작스럽네. surprise예요. 그래서 amazement 뭐죠? 왜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1 더하기 2에서 3이 되지?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 이게 amazement죠. amazing. 놀라운 이야기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야기구나. 이게 amazement고요. appalling은요. 어떤 거예요? 그쵸? 갑자기 있는데 귀신이 그쵸? 공포스러워요, 놀라워요, 무서워요. 이게 appalling이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sudden하고 amazement도 어떻게 보면은 그쵸? 안 와닿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dmiration. 물론 이걸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 C번 쓴 분 있어요? C번 쓴 분 없죠?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D번은요. 옆에 있는 애가 힘을 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죠? 그 힘으로 가까운 애가 옆에 서 있으니까 가깝다는 애죠. 이웃 국가가
무력을 증가하면 이 무력이 나에게 쓰여질 게 두렵다는 의미가 가장 좋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요? 옆에 앉은 애가 뭡니까? 그렇죠? 칼을 갈아요. 그럼 어때요?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렇죠? 이해가요? D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고 오답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33번 질문. 네. 근데 갑자기 팽창할 수 있으면 어메이즈먼트보다요. 그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군사력이 팽창한 거는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요. 근데 어메이즈먼트, 놀라움을 심어줬다. 괜찮아요. 네. 어메이즈먼트. 제가 아까 뉘앙스를 구별하려고 서프라이징하고 어메이즈먼트를 구별해 드리긴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솔직히 우리가 어메이즈먼트하고 서프라이징을 그렇게까지 구별하면서 해석을 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처음 그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웃 나라의 군사력이 그렇죠? 어메이즈먼트 아니 sudden suspension 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냥 어느 나라 그쵸 어느 나라의 군사력이 갑자기 그쵸 커졌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도 놀랍네 갑작스럽네 이게 좋지만 여기서 뭐죠? 옆에 있는 나라 인접한 나라 나랑 가까운 나라가 갑자기 힘이 세지는 거를 그쵸 이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쵸 예상치 않게 힘이 세지는 거 이걸 총체로 합쳤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어떤 기분을 들겠죠? 갑자기 어떤 일이 하면 놀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놀람이 결과겠죠. 그렇지만 여기다 갑자기 그렇죠? 옆에 있는 애가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때는 놀람보다는 하나 더 가서 얘까지 합쳐서 갑작스럽게 옆에 있는 애가 때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두려움이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합쳐지니까요.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개념적으로요. 그렇죠?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갑자기 어떤 일이 나오면 놀라움이겠지만은요. 그렇죠? 갑자기 또 뭐면 갑자기 뭐예요?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성적이 오르시면 놀람이겠지만 또 갑자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렇죠? 놀람보다는 그렇죠? 기쁨과 희망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더 그렇죠? 답 쓰는 게 좋겠죠. 방향성까지 줬으니까. 그럼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든 쪽을 갑자기 보면은 어메이즈먼트로 빠질 함정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웃 국가가 힘을 키운다는 것까지 같이 봐서 두렵다는 개념까지 보는 게 낫겠죠. 그 다음 볼게요. 34번 병철. 몇 번? 위선자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어떤 주어가 딱 특정한 명사로 나왔을 때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데피니션 문제일 경우가 봅니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러지? feelings, 감정이요. does나 possess, 갖지는 않았어요. 나라의 법이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실제로 안 가지고 있지만 그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느끼는 감정을 뭐 하는 사람. 가진 것처럼 보여주는 애. 이게 위선자죠. 됐어요? 그럼 병철 다시 한번 해보죠. 뭐라고요? 위선자란 사람이 위선자란 말이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없지만 있는 척하는 애를 뭐라고 그러냐고요. 한 단어로. 여기서 무슨 단어가 좋겠어요? depict 묘사하고 그려주는 애 아니면은 그렇죠? decry 비난하는 애, simulate 있는 척 가장하는 애, 그 다음에 intensify 강화하는 애, emulate 경쟁하는 애 뭐예요? 10번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emulate도 흉내내는 뜻 있는데 이 emulate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그렇죠? 좋은 걸 따라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흉내내는 게 에뮬레이트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트하고는 안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병철 이해갑니까? 질문 또요? 없어요? 오케이. 35번. 병구. 몇 번? D번이요. D번이요? 잘 보세요. 봄에 홍수가 다리를 떠내려가게 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봄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길로 가야 되죠? 병구는 용감하군요. 그쵸?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그쵸? 다리가 떠내려갔어. 어쩔 수 없이. 젖어야지. 그쵸? 그냥 건너. 병구 이해는 갑니다. 그쵸? 근데 댐프루트는 축축한 경로. 다리가 떠내려갔으니까. 근데 병구 다리가 있을 정도면은요. 그냥 그 축축한 정도가 아니고 홍수가 떠내려갈 거면은 거기를 그냥 물속으로 축축하게 가는 걸로 끝나지 않겠죠?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쵸?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몇 번 같아요? 이거 일반화 시킬게요. 그쵸? 건널 다리가 없어요. 그쵸? 물이 늘어나서 다리가 없어져서 그 다리로 강을 건널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쵸? 뭐 다른 다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그쵸? 물이 없는 데를 골라가든지 이래야겠죠? 답은? 그러면 형수 몇 번 같아요, 답은? 몇 번? B번이요. 어때요? 괜찮아요? B번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영래는 몇 번 썼어요? 5번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B번과 5번 때문에 고민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왜요? 이거 두 개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방향성 문제라기보다는 어휘 컬로케이션이나 뉘앙스 문제죠. 답 B일까요? O일까요? 5번이에요. 이유는? 똑같이 우회하는 애 뜻인데요. 잘 보세요. 주목. 이 단어 배울 때 그러니까는 어원 같은 거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devious의 비하가 길이에요. D는 다운이에요. 그럼 deviate나 oviate는 어떤 길인가 하면 내가 원래 가야 되는 나의 길이 있어요. 근데 D가 붙는 건 네거티브 함이라고 했었죠. 그 내가 가야 되는 올바른 길로부터 이탈하고 탈선하는 게 그쵸? deviate나 devious의 뉘앙스예요. 이해 가면 무슨 말인지? 참 쟤는 똑바로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간에 애가 좀 그쵸? 그 애가 방탕하고 탈선하는 바람에 그쵸? devious 청춘을 걸어왔어요. 그건 devious예요. 하지만 circuitous는 그런 의미 없어요. 가다가 썩고 이렇게 그쵸? 우회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게 circuitous라고요. 그냥 이거는 방향성 없이 같이 value neutral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애 뉘앙스예요. 그럼 여기서는 자 다리가 없어져서 돌아가는 거를 비행과 탈선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는 그냥 방향만 돌아가는 의미로 그죠? 에코 5번을 잡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위에 단어 정리된 걸 봐도 어때요? 그쵸? 쭉 보면 어때요? devious는 약간 네거티브한 뉘앙스가 있지만 어때요? circuitous는 네거티브한 뉘앙스를 안 갖죠? 됐나요? 질문. 오케이. 잠깐 5분 쉴게요.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